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23일 월요일 북한산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 아주 가깝게 느낌이 오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나라. 그런데 MB 시절에 아랍에미리트에 많은 공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놓치지 않고 MB 시절에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던 김재기 비서실장을 미리 사전 특사로 아랍에미리트에 보냈습니다. 갈 때 자신의 친서 그리고 MB의 친서까지 곁들여서 갖고 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많은 것을 창출했습니다. 300억 불 하면은 대단한 거죠. 중국에서는 50억 불 약속했다는데 우리에게는 300억 불,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는 전직 대통령의 공과 과를 헤아리면서 그걸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5년 단임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실적을 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전직과 그리고 후임 대통령을 배려하는 그런 리더십이 아주 소중하다. 그런 측면에서 전현직 대통령의 협치는 대단히 소중한 덕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스토리텔링. 사람의 모습은 세월이 가면 바뀝니다. 어제 내 모습이 오늘의 내 모습이 아닌 것처럼 오늘의 내 모습이 내년의 내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바뀝니다. 세월 따라 바뀌게 됩니다. 링컨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지인의 청탁을 받습니다. 사람을 추천을 받고 면담을 한 나머지 거절을 합니다. 그 이유는 링컨의 말은 남자가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이 거절의 이유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당당한 모습, 얼굴의 그 모습은 세월 따라 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착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정말 멋지고 믿음직한 얼굴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보람있고 행복한 하루 지내시기 바랍니다. Have a nice day. High five.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24일 화요일, 여기는 북한산입니다. 지난번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와서 서울에서 우리나라와 26건의 MOU를 체결했는데 그 액수가 290억 불, 약 36조 8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지난해 폴란드에서 우리 무기를 사갔는데 K2 전차, K9 자주포 약 15조 3천억 원, 124억 달러를 사갔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인 100여 명과 함께 아랍에미리트에 가서 크게 세일을 했습니다. 그 액수가 자그만치 300억 불, 약 37조 원. 중국이 아랍에미리트와 액수가 한 50억 불이 되는데 우리가 300억 불 세일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캄풀주사와 같은 그런 화끈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스토리텔링. 자, 어떻습니까? 오늘 또 많은 약속을 하게 되겠죠. 내가 그 약속 시간을 맞추지 못하게 되면 5분 늦었다 하면 상대방의 시간 5분을 빼앗는 겁니다. 이제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 코리안 타임을 이제 멀리 내보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신뢰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약속입니다. 시간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한국인, 대한민국이 다 바뀐다는 그런 뜻이죠. 오늘도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는 하루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보람있고 알찬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Have a nice day. High five.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25일 수요일 북한산입니다. 연휴가 끝나고 이제 추위의 출근길입니다. 우리 옛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한마디 말이 일파만파, 때로는 유언비어의 온상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유당 말에 대정부 질문에서 장관에 대한 예시적 발언입니다. 당시 내무의 이콩 장관에게 민주당의 유호구 의원이 대통령의 방귀를 뀌면 각하 시원하겠습니다를 말할 사람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시원하겠습니다를 말하겠죠. 말할 사람이죠. 이 말이 신문 가십으로 그대로 실렸습니다. 그로부터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이 말이 일파만파 퍼져서 국민들이 지금까지도 틈틈이 사용하고 있는 말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말은 소중한 것 같습니다. 스토리텔링. 내가 쓰는 말은 한번 사용하게 되면 그건 내 말이 아니고요. 그때부터 남의 말이 돼버리고 맙니다. 다시 돌아오질 않기 때문에 쓸어 담을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될 입장에 서 있는 쪽이 어른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말을 듣기를 바라지를 않습니다.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말을 들어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야 됩니다. 굿 리스너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운 겁니다. 나만큼이라도 오늘 말을 좀 줄이며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Have a nice day. High five.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26일 목요일 북한산입니다. 56도 꽁꽁 얼어붙은 나라. 모처럼 무척 춥고 어려운, 그리고 눈이 내리고 미끄럽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07과삼 중국 얘기입니다. 마오쩌둥에 대한 그의 흔적, 과보다는 공이 많기 때문에 그는 추앙해야 된다. 국부로?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마오쩌둥의 후배 정치인들이 그를 높이 세우고 기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죠. 선배 정치인에 대해서 기리고 세우는 게 아니라 깎아내리고 지우는 그런 정치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나라의 독립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국 공산주의와 정면으로 맞서면서 그리고 6.25 한국전을 끝내면서 한미동맹 이르기까지 먼 미래를 겨냥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리더십을 아는 국민이 그렇게 흔치를 않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갖는 그런 국민이 많습니다. 왜 우리는 후배 정치인을 지우는데 그렇게 급급했을까요? 87살의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나라에 하와이에서 들어오고 싶었습니다. 들어오지 못하겠습니다. 3공화국에서.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지우고 깎아내리는 그런 정치, 차세대 정치인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스토리텔링. 오늘 얼마나 걸으시겠습니까? 일찍이 부처는 천천히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늦게 걷나요? 그러자 그는 대답합니다. 걷는 것이 바로 가르침이요 가르침이다 그랬습니다. 일찍이 중국의 유명한 해조선사는 하늘을 나는 것, 바다를 걷는 것,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걷는 것이 기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상가 루소는 스위스에서 파리까지 젊은 시절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철학자 히포크라테스는 인간에게 가장 소중하고 큰 것은 보약은 바로 걷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미국의 버몬트에 사는
19살까지 장수한 윌리엄 에네키라는 사람은 장수의 비결을 청결과 그리고 걷는 것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많이 걷는 그런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Have a nice day. High five.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27일 금요일 북한산입니다. 바람이 불며 참 북한산 차갑습니다. 내일은 영하 12도까지 뚝 떨어진다는 그런 예보. 살얼음판, 빙판,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참 전쟁 때 정전협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겠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미국 측에게 그랬습니다. 중공군이 잔류를 하게 되면 우리 한국에게는 통보 없이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안 된다. 우리 한국군, 국군만이라도 북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고집을, 그리고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끝내 한국군의 방위 역량 제공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일궈냈습니다. 어렵게 맺어진 한미 동맹 7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대한민국 세계 경제력 제12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군사력은 세계 6위권.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더욱더 굳세게 상승될 수 있는 지름길은 국민 모두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메시지를 한 번쯤 깊게 새겨봐야 될 듯 싶습니다. 스토리텔링. 사람이 기다린다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실존 인물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그 별명이 너구리였습니다. 그가 73년 세상을 살면서 마지막에 남긴 말이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마라 하는 그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보면 득연새 얘기가 유명하죠. 득연새가 울지 않게 되면은 오다 노부나가는 죽여버리겠다.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울도록 그렇게 열심히 울리겠다, 노력하겠다. 그러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득연새가 울도록 기다리겠다.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는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인내하며 승리하는 그리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Have a nice day. High five.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30일 월요일 북한산입니다. 1953년 오늘 부산 국제시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전쟁 때 고통받던 피난민들이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던 그런 아픈 시절이 1953년 오늘이었습니다. 1863년 11월 미국 게이티스버그에서 불멸의 강연이 나왔습니다. 연설이 나왔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 유명한 링컨 대통령의 이 연설, 며칠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비슷하게 소환된 말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소환이 되면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법과 싸우겠다. 글쎄요, 법과 싸운다. 미국은 법치의 나라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 법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보다 상위 개념, 법으로 가는 나라가 미국이고 그래서 법치의 나라라고 그럽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정은 어떻습니까? 법이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한 법이라고 하면은 그 법이 제대로 되는 그런 법치의 나라, 기본이 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죠. 인치의 나라다운 얘기입니다. 기왕 얘기 나왔습니다만, 자, 국민들에게 많은 정치인들이 매를 벌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국민이 매를 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화가 나게 하는 그런 정치를 제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고요. 옛날 그리스 철학자
유명한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법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 소크라테스니까 악법도 법이라는 생각을 한번 음미해 볼 만합니다. 스토리텔링. 오늘도 많은 분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내 앞에 완벽하고 완성된 사람은 오늘 하루 내내 만나볼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나 역시 완벽하지 않고 완성된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부족한 사람들이 만나서 오늘 하루를 엮어가게 되겠죠. 어쨌든 일을 합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그런 하루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빛내보십시오. Have a nice day. High five.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의 마지막 날 31일 화요일 북한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느 때보다 정체성의 혼란이라고 그럴까? 어쩌면 그 정체성을 제대로 바로잡기 위한 그런 분수령을 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미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은 현재 권력이 양분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대통령 권력, 하나는 국회 권력. 이 두 권력이 충돌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는 국민이 상당하다는 거죠. 권력이 양분돼서 양쪽에 쫙 갈라지는 그런 현상 아마 바라는 국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은 국가 정상입니다. 정부는 한마디로 말해서 갖고 있는 것이 줄여서 공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공권력을 제대로 발현시킬 수 있고 끌고 갈 수 있는 힘은 법입니다. 법이 제대로 살아 움직이는 그런 법치 문화,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미래의 모습, 아니 현재 모습이죠. 그런 법치 문화를 제대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인치 문화를 극복하고 법치를 세울 수 있는, 그래야만 선진국의 모습을 제대로 가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법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 문화를 제대로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은 지켜볼 일입니다. 스토리텔링. 라틴어의 3대 경고가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그리고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또 하나, 현실에 충실하라, 까르페 디엠. 메멘토 모리, 아모르 파티, 까르페 디엠 3대 라틴 경어는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또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지내시기 바랍니다. Have a nice day. High five.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1일 수요일 북한산입니다. 달력 한 장을 벌써 넘겼습니다. 1946년 2월 8일 북한에서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사실상 정권이 세워진 거죠. 그때 썼던 애국가, 우리 애국가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태극기도 사용했고요. 임시를 떼고 북조선 인민위원회 1947년 얘기입니다. 이때 애국가도 바뀌고 태극기도 인공기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1946년 6월 3일에 가서는 안 되겠다.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남쪽만이라도 구해내야 되겠다 해서 정읍발언, 46년 6월 3일 이승만 박사의 정읍발언, 자유민주주의를 태동시키는 담대한 리더십을 발현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습니다. 자,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 대한민국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적의 대한민국을 살면서 그들은 발 뻗고 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스토리텔링, 몸과 마음의 균형 대단히 중요합니다. 혈액의 원만한 흐름, 호르몬의 흐름, 이걸 원활하게 하면서 내장을 튼튼하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하는 그런 운동을 18기공이라고 합니다만, 18기공의 기본은 바른 자세, 바른 호흡, 바른 마음, 그래야만 몸의 균형을 이룬다는 그런 얘기죠. 자, 어쨌거나 오늘부터 택시비가 올랐습니다. 기본요금 3,800원이 4,800원으로 26%가 껑충 뛰었습니다. 추가 요금도 속도, 시간도 줄어들고요. 또 머지않아서 지하철, 버스 요금도 상승될 거라고 하는데 어느 때보다 절제 생활이 필요할 때가 지금인 듯 싶습니다. 건강한 하루 지내시기 바랍니다. Have a nice day. High five.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2일 목요일 북한산입니다. 조선이 개국했을 때 태조 이성계 명나라로부터 나라 이름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는 조선, 하나는 화령, 이 두 개를 올려서 명나라가 허락을 했습니다. 조선으로. 그리고 세자나 왕비를 책봉을 하고 정하려면은 명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요. 오직하면 왕의 금인을 받은 것도 1년이 넘어서 태종 때 받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명나라 조정을 천조라고 했고요. 명나라 군대를 천군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군대. 그만큼 올려 아버지의 나라,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사대주의 사상이라고 그럴까? 그런 흔적을 갖고 있는 이웃나라 중국. 자, 중국을 입국하려면은 한국 사람은 따로 별도로 PCR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중국을 가는 우리 한국인들 요즘 불편 그리고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시진핑이 트럼프를 만났을 때 했던 말, 종주국, 그런 역사의 흐름을 아마 슬쩍 내비쳤던 그런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불편한 그런 흐름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 듯 싶습니다. 스토리텔링. 백세 시대의 상징인 김영석 교수가 어린 시절 평양의 숭실중학교 다닐 때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자신은 정의, justice, 정의라고 그렇게 답을 내고 2등을 했습니다. 성경책을 상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그 당시 중학생들이 1등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뭐 햇빛도 나오고 빛도 나오고 여러 개 나왔는데 1등이 바로 사랑이었다고 그럽니다. 2등이 김영석 교수가 당시에 정의라고 했는데, 살아가면서 정의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랑은 정의를 완성시키는 가치다, 이걸 발견했다고 그럽니다. 행복은 사랑과 함께 태어난다는 그의 지론, 그러게 사랑의 척도가 행복의 표준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수료했습니다. 더 소중한 것은 사랑, 고생 있는 사랑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노라고 수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가장 강한 힘이 사랑에서 나오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Have a nice day. High five.